안녕하십니까. 카페이니어 대표 애니어킴입니다. 오늘은 6유형과 7유형의 커플 관계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애를 잘하면 모든 인간 관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방식을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대입을 하게 되면 뭐 결론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연애를 좀 잘하자. 또 부부관계를 좀 잘하자. 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소통이고,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 대화를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면 심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6류형과 7류형은 같이 이제 머리형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머리형의 기본 정서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6류형과 7류형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6류형은 안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전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7번 유형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안고 있다는 거 하는 자체가 자신한테 불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6번 유형은 위험 요소를 추적하고 7번 유형은 위험 요소로부터 도피합니다. 이제 그런 두 유형의 어떤 그 이해를 먼저 좀 하고 지나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6유형은 7유형으로부터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력의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형이 생각할 때 7번 유형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자기는 늘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드로 작용을 하죠. 늘 걱정 근심이 있어요. 걱정 근심을 하는 이유는 확신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도구이죠. 하지만 많은 6번들이 본인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도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서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죠. 애니어그램을 배운 사람들은, 또 상담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험 요소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는데 7번 유형은 굉장히 행복하고 걱정 근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7번 유형을 사랑하게 되면 7번 유형이 해독제예요. 나는 걱정 근심을 많이 해.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서 그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처럼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니? 이제 그렇게 해서 7번 옆에 있다 보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었던 뭐랄까 불안한 요소,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7번 유형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호감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근데 7번 유형이 봤을 때 6번 유형은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서 실수도 있고 또 오차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생각했었던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6번 유형은 한결같이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커플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자기가 빵꾸난 부분,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6유형은 이미 사전에도 이제 그렇지만 사후에도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니까 자기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두 유형이 만나서 매력을 느낄 만하지 않겠습니까? 6번 유형은 부정적이에요. 7번 유형은 긍정적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전한 요소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으니까. 7번은 그 반대죠. 그러니까 서로 보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위험 인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쪽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데 반해서 한쪽은 지엽적이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와서 서로 편안하게 느껴지고 안심이 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6번 유형과 7번 유형의 갈등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형과 7번 유형의 갈등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7번 유형이 하는 악의 없는 거짓말입니다. 악의가 없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즐길 거리를 찾고 그것이 자신을 행복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7번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를 잘 합니다. 근데 시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번 유형이 다양한 옵션을 긍정성을 가지고 보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된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6번은 좀 보는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7번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맞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네, 안 됐을 경우에는 자신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같이 했는데 안 되면 자기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신뢰감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당신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어긋났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내 안전이 상처를 받았어. 이래서 이제 관계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 그 무슨 상상하고 생각하고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맹글어졌는데 내가 어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 이 7번은 내가 뭐 좋은 점 얘기했는데 뭐 틀린 거를 얘기한 거는 아니다. 6번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했어야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7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유가 제한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죠. 안전을 해치게 되는데 원래 그렇게 되면 또 거짓말이 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은데 자꾸만 제안을 받으니까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해서 뭐 그런 과정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나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죠.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몇 번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것이 또 6번의 신뢰를 허물어뜨리게 되면 이제 7번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피곤해지고 관계에 대해서 또 재론을 하고 재고를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6번은 관계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양다리도 있고 뭐 문어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고 이제 커플이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6번은 이제 거기에 그 관계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7번은 자유가 제한을 받으면서 충성하는 것은 고통에 속하거든요. 자유가 필요해요. 근데 6번의 입장에서 보면 관계에 대한 충성이 나도 충성을 하는데 너는 왜 충성을 하지 않아? 이런 비난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불균형한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니까요. 6번은 7번한테 충성을 요구하고 7번은 6번한테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과 자유 사이에 이제 갈등이 오게 되는 것이죠. 늘 피해자는 6번이 돼요. 그래서 6번이 또 공격을 하면 7번은 또 선의 거짓말을 또 하고 선의가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정말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핑계만 대는 사람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말을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6번은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7번은 자유를 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자유가 깨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관계에 위험스러운 그런 면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6번이 생각할 때는 7번 유형이 너무나도 상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관심이고 무엇이 현실이야?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관계성 속에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다 보면 뭐냐면 내가 느끼는 이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맞아요. 7번은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7번 유형은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파트너의 고통까지도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사랑하니까 이제 옆에 있으면서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하죠.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7번 유형은 고통 회피형이에요. 즐거움 집착, 고통 회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들여다보기도 싫죠. 근데 상대방이 자꾸만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그러면 6번 생각할 때는 사랑한다며 어떻게 내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어? 외면할 수 있어요. 자기 것도 외면하는데 어떻게 파트너의 것까지 그것도 무슨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면 그거 참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7번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다 이제 잔소리이고 피곤한 스토리예요. 불필요한 불평이 너무 많다. 넘어가도 되고 패스해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 6번 6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건 다 그냥 상상 속의 일이야. 현실적인 게 없잖아. 이렇게 이제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고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6번하고 7번과의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관계를 하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갈등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한 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